(19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한 치욕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설계도가 발표되자 사랑스럽고 우아한 친구의 얼굴 위에 난 괴물 같은 종기.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장무입니다. 제가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국과 영국 수교 140년을 맞아서 올해 6월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작품 5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는요,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영국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자주 찾던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이곳의 미술품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내셔널 갤러리의 그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설렘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술 읽어드립니다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될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화가는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를 그린 피렌체의 하이프보이이자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는 과연 보티첼리의 어떤 그림을 픽했을까요? 먼저 그림을 공개하기 전 내셔널 갤러리의 역사이자 영국과 프랑스의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살펴보면 그림 속 비밀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넓고 거대한 광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런던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지금은 런던어들의 약속 장소이자 휴식처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광장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곳은 대영 제국 시절의 자부심이 최고로 향하던 곳이었습니다. 때는 1805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스페인과 연합해서 영국 정복에 나서기로 합니다. 이에 대항할 영국의 장수는 넬슨 제도. 그는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한 데와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는 영국의 대승리였죠. 파죽지세로 뻗어가는 나폴레옹의 진격을 바다에서 막아내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명성을 지키게 된 영국은 이 해전을 기념하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가보면 52m 높이의 기둥 위에 4마리의 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위풍당당한 넬슨 제독의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국이 프랑스의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건설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광장의 북쪽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영국은 18세기부터 공공을 위한 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유럽 어느 나라보다 박물관 역사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에 역전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프랑스가 혁명 이후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영국의 박물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화려한 미술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박물관은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문화적 자존심이 위협받게 된 영국에선 우리도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을 세워야 한다. 빨리 세우자! 하는 주장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설립된 곳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영국은 내셔널 갤러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런던의 폴몰이라는 거리엔 선박보험회사의 창립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던 존 앵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이 모은 38점의 회화 작품들을 국가에 판매 형식으로 기증했는데 그러면서 1824년 그의 상층짜리 집을 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의 시작인데요. 웅장한 루브르 박물관에 비하면 외관부터 굉장히 초라하죠.
아직까지는 루브르 박물관과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고민 끝에 미술관 전용 건물을 새롭게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영국이 프랑스와의 자존심 대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첫째, 이때까지 영국은 앵거스틴 집에 전시된 작품이 전부였기 때문에 미술관을 크게 지어도 그것을 채울 작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장품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초대형 규모의 미술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당시엔 트라팔가 광장이 계획되던 시기였는데 미술관 위치를 영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광장이 북쪽에 잡은 것이죠. 이건 다분히 국가적 자부심을 과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프랑스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된 미술관 건립은 1838년 내셔널 갤러리의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층에서는 자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던 미술품을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을 약간 껄끄러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거나 좋은 거에는 로얄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죠. 그런데 미술관에 내셔널이라고 쓰게 되니까 논쟁이 된 거죠. 특히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은 이 내셔널이라는 말에 약간 정치적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술관이 국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지가 점차 힘을 받으면서 내셔널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됐죠. 결국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에 있어서 시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의 경쟁 구도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1980년대에 두 기관은 건물 리뉴얼을 앞두고 또 한 번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데요. 시작은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였습니다. 건축한 지 150년이 넘다 보니 소장품이 늘면서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일찍부터 본관 서쪽에 부지를 사들여 신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1982년 신축에 필요한 설계도를 공모하는데요. 이때 당선된 설계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격적. 강철과 유리를 사용해 기하학적으로 구성한 아주 대담한 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도가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걸까요? 신관 설계안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던 것인데요. 특히 이때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 분이 당시 왕립 건축가 협회의 회원이었던 찰스 왕세자. 사랑스럽고 우아한 친구의 얼굴 위에 난 괴물 같은 종기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듭되자 설계도는 취소,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 계획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루브르 박물관에 현대적 이미지를 주고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쉽게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 1983년부터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그랑 루브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죠. 이때 프랑스는 루브르 한복판에 유리 피라미드를 세우는 과감한 설계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초반엔 반대가 심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루브르의 상징이 된 유리 피라미드를 완성하게 되죠. 이렇게 프랑스처럼 파격적인 설계를 시도할 것인가,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 영국은 1985년 미국을 대표하는 포스트 모던 건축가인 로버트 벤츄리에게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루브르의 피라미드가 공개되고 2년 후인 1991년 드디어 세인즈베리 윙이라고 불리는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루브르 피라미드에 비해 다소 밋밋해 보이는 세인즈베리 윙.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라면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셔널 갤러리는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만큼 파격적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근대로 이끈 르네상스의 핵심을 내부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셔널 갤러리는 전시실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치형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을 개방해 빛을 끌어들이면서 밝고 웅장한 분위기로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드디어 세인즈베리 윙의 하이라이트이자 르네상스 미술의 혁신을 만나볼 수 있죠. 바로 원근법으로 설계된 초기 르네상스 건축을 전시실 내부에 재현한 건데요. 보시면 기둥들이 좌우로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데 이것을 이으면 한가운데 있는 소실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소실점 위치에 당시 회화 작품을 배치한 것이 절묘한데요. 그러니까 건축 공간의 소실점이 그림 속으로 연장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즈베리 윙만이 가진 혁신과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인즈베리 윙은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내셔널 갤러리 안에서 항온 항습이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보존에 신경을 쓸 오래된 작품들, 르네상스와 그 이전 시대 미술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전시되어 있죠. 근데 이 공간에 르네상스 단대 화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원근법을 건축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벽의 색깔 톤까지도 회색 톤의 피렌체 사암을 쓰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마치 르네상스 시대로 되돌아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정수이자 당대 미술가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원근법과 공간의 디테일까지 살려서 르네상스 건축 공간을 새롭게 재현한 세인즈베리 윙. 바로 이곳의 특징이 가장 잘 담겨있는 작품 중 하나가 오는 6월 한국에서 선보일 산드로 보티첼리의 제노비우스의 3가지 기적입니다.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렌체에서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 정치력을 가졌던 메디치 가문을 등에 업고 활동할 만큼 재능도 인기도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왜 이 그림을 세인즈베리 윙과 어울리는 그림으로 꼽았는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속 주인공 제노비우스는 피렌체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중요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이 그림은 그가 일으킨 3가지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피렌체를 담은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림 속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보면 아치형 디자인과 피렌체에서 채취되는 사암이 자주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오른쪽 큰 아치로 이루어진 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놀랍게도 이 공간은 지금도 피렌체에 있는 산피에르 마조레 광장의 실제 아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즈베리 윙인데요. 그림 속 피렌체의 공간과 지금 갤러리의 공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그림 역시 원근법을 적용해서 깊이감을 줬다는 점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방향으로 소실점을 중심으로 건물선을 그려봤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그려도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 이보다 세인즈베리 윙과 잘 어울리는 그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2번째 살펴볼 것은 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보티첼리의 이 그림은 생생하게 연재된 만화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는데요. 그럼 왼쪽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그림 속 여러 인물 중에 누워있는 2 형제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죠. 이건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 마귀에 들린 2 형제를 제노비우스 성인이 치유하는 습관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그림 속에 보이는 십자가 아래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인을 기리는 종교단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적을 묵상하고 기념하려는 당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그려진 2번째 기적은 어떤 상황일까요? 죽은 아기와 그것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극적인 표정이 인상적이죠. 제노비우스의 성인이 죽은 아기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마지막 기적은 눈먼 거지가 제노비우스 성인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을 담은 거죠. 이번 전시회가 기대되는 점은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보티첼리의 제노비스의 3가지 기적 외에도 여러 점 공개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피에로 델 폴라이올로의 아폴로와 다프네, 조반니 벨리니의 성모와 아기 예수, 그리고 안테넬로 다 메시나의 서재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오는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전을 통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르네상스의 감동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